금태섭의 아침 저널 일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의원. 예.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여일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주엔 그 G7 정상회의도 이제 마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아주 초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90점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예, 어떻게 예. 됐든 20여일 됐지만은 비교적 산뜻하게 출발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예. 특히 지난 3년간 여야 협치가 전혀 없었고 사실상 소통도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취임 서서 첫날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 그리고 어제 또 오찬 회동이 오찬 있었죠. 회동이 있고 이런 건 참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번 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 망신 주기와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금태섭 앵커나 저나 같이 법사위에서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보았지만은 예, 사실 그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공격은 좀 심한 때도 있죠. 예, 예. 그렇지만은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32살 때 예, 김대중 총재에 의거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로부터 30년간 인생 역정도 정치 역정도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1세 예, 총리 후보자 또 사선 의원이 재산 신고를 2억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본인이 즉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 예. 24, 25 청문 결과를 보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가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예, 지난번에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던 정보위원회가 돌연 파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정원장도 지내셨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정보위원이었으니까 예, 이번 이종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수십 번 청문회를 해보았지만은 예, 예, 이번에 국민의힘 야당에서 오전 공개 청문회 2시간, 오후 비공개 청문회 2시간, 전부 4시간 하고 아무 하자 없다. 예,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집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야당 할 때 청문회 저도 수십 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토탈 4시간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하자고 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일종의 아무 하자 없는 안보수장 이종석 후보자를 잡고 땡깡 넣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명분이 어제 없어요. 아니 예. 보세요. 예. 어떻게 청문회를 예. 전부 4시간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하자고 그 다음날 하자고 해놓고 깽판 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생태집이죠. 예. 야당의 약속 위반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어, 그리고 예, 예.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4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밤까지라도 계속 해야지. 명분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낮에 말씀하신 대로 여야 지도부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회동이 있었습니다. 뭐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이런 자리가 있던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던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건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무리한 얘기 아니에요? 이미 사법부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내가 재판 받겠다는 선언 하나요? 그리고 저는 우리 금태섭 의원도 법조인이지만은 예,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보세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되니까 미국 검찰에서는 기소 자체를 취소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유 아니면은 소추당하지 않는다. 그 법이 있는데 예, 예.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 때의 사법 리스크를 좀 상기시키면서 상처를 주려고 한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충돌하는 또 한 개가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로 법사위원장 문제인데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될까요, 추경이? 추경을 예.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전 정부에서 서민 경제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예, 예. 추경의 필요성은 여야나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 개원 협상은 개원 당시에 합의가 돼가지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제 와서 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좀 합의 정신을 깨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경은 추경이고 예. 또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요구다. 예, 예. 그러니까 추경에 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예, 예. 지금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져서 이상 두면은 국민이 다 망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예, 예. 망하고 죽고 나서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그 전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기 바라고 예. 만약 시간을 계속 끈다고 하면은 여당으로서는 즉 민주당으로서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본회의 열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일 날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전 원내대표죠.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을 정식으로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미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은 최근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왕수박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두 당대표 그 후보자들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의 당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당에서 당내 경선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과열되고 상호 비난도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예, 예. 뭐 저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주고받았습니까? 예, 예.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 정치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과열되지는 않았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예, 예. 어떻게 됐든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당대표 나오신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인신공격 등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경선 같은 것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도 좀 과열되기 마련이고 또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말도 오가고 나중에 또 화합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수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점점 상처가 깊어지지 않냐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때 민주당에서 수박이란 말 쓰지 말자 이런 캠페인도 벌어지고 했는데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정청래 후보나 예.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두 분 다 아주 가까운 사실상 찐명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박이다 이런 얘기가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것은 개념할 필요 없다. 나는 두 분이 잘 협력해서 예.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협력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리라고 믿고 두 분 다 그러한 각오가 특별하다. 그래서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님 입장에서 다른 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지도부 교체가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확실히 당대표에 나올 것 같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지 말지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거론되고 또 제3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돼야 될까요? 그리고 야당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요? 글쎄요, 누가 돼야 될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금방진 얘기 같고 예, 예.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예. 손절하는 그래서 내란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사과와 반성, 성찰이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아직도 윤석열이 내란이 옳다 하는 자세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역사나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계엄이 나고 또 탄핵이 되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혼란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정리가 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 주말에 정말 큰 국제 뉴스가 났습니다. 열흘째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폭격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경고를 하겠다고도 했는데 지금처럼 이 불안한 국제 정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미국이 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먹구름을 끼얹었다. 그리고 이란도 상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동산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게 뭐 99%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예. 막대한
그러한 경제적 소신을 우리도 입게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한편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란, 미국, 이란 이런 관계를 보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집권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한반도도 긴장이 고조돼 있었을 건데 예. 다행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서 한반도는 안전관리가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하루빨리 미국과 이란이 좋은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 정부가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워낙 예상외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혹시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도 지내시고 하셨는데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예상하기 어려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정부가 좀 가지고 있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원유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미 이란 정부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통해서 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꼭 가려고 했지만 국내 상황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때문에 부득이 못 가게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내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G7이나 나토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캐나다 G7도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번 나토에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2시간 반 밖에 체류를 못한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차분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지 않기로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그동안은 초청받으면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빠지는 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악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태가 하도 긴박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미국 대통령과 관세나 특히 우리나라는 방위부 부담 같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긴박하게 중동 사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토는 직접적 군사동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8차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내란 특검팀 검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조은석 특검을 비롯해서 지금 출범하는 그 특검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검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3대 특검이 출범한 것 자체가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새로 쓰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엄중한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이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출범하고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재판에 조은석 특검보가 참석하는 것 아주 현명한 일이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예. 환부를 드러내는 그런 특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게 그 당연히 비상계엄 사태에서부터 이루어진 이 국가의 좀 비정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원인도 밝히고 재발 방지책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긴 해야 되지만 또 자칫하면은 이게 너무 오래 이어지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비판이 일부 있었던 것처럼 너무 과거만 쳐다보는 거 아니냐, 적폐청산이 좀 지나쳤다는 평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지난 대선은 내란 종식과 예, 정권 교체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특검을 민주당에서 입법하면서도 예, 예, 그 검사 예. 수사관 수를 조금 늘린 것은 예, 신속하게 예. 금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예,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의 척결을 하면서 장원하면 장관 별 4자리들 구속돼서 김영삼 대통령이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갔고 경제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결국 IMF 유한위기를 가져온 실패한 김영삼 정부다. 이렇게 역사적 결론이 났는데요. 예, 그랬었습니다. 저는 특검은 내란 종식에 예, 대통령은 AI 등 미래로 가면서 민생 경제 안보에 예, 그리고 우리 국회는 시대 개혁에 예, 이렇게 분업화해서 신속히 나간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예, 예,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이나 김건희나 최상병 특검 이재양명주는 이 시대 개혁을 위해서 조속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